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76%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9%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700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급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급 반전이 나왔는데, 오히려 오늘 한국 증시는 아시아에서 제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니케이와 상하이 종합지수 그리고 대만과 홍콩보다 오늘은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내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한국 지수가 이렇게 크게 내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코다리19 2차 팬데믹이 찾아온다, 이런 뉴스 때문에 한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바로 북한의 도발 때문입니다. 주말 내내 북한의 김여정이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빅텍과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한가를 갔고, 반대로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또 유럽과 세계 증시가 또 한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은 한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니 내일은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 크게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또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또 한번 한국 증시 투매가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3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오늘은 다우와 나스닥이 월요일이라서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배제를 해보고 아시아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시면은 니케이, 상하이 종합지수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대만과 비교해도 한국은 오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마이너스 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환율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1215원. 자, 불과 일주일 전에 환율이 1200원이 깨지고 이제는 환율이 1100원도 깨질 것이라는 수많은 증권가의 레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지금은 중화권에서 위안화 절하도 하고 있고 거기다 홍콩 시위도 하고 있고 흑인 시위도 하고 있고 온 세상이 난리인데 환율이 내리고 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말했듯이 일시적일 확률이 높다고 5일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환율이 내린다고 해서 단순히 외국인이 지금 다시 매수에 동참하진 않을 거라고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환율이 최소 1150원 이하일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다시 오르자 외국인의 거센 매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은 오늘 4,700억 원을 팔았고 기관은 7,640억을 팔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지난주 한국의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에 매도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녀의 날을 기념으로 이렇게 금융투자가 엄청난 매도세를 보였는데, 금융투자 무조건 단타다. 얘네는 1조 원을 사도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다. 2주 안에 다 팔고 나간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지난번 1조 7천억 원 매수했던 거 전부 다 매도하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 옵션 때는 별로 안 팔았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 끝나자마자 자릿수가 달라요.
매도의 폭이 상당히 커졌고 환율도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다시 12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왔는데 모든 게 지금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우가 10,000포인트를 넘자 갑자기 2차 팬데믹이 온다. 온갖 찌라시에 나스닥과 다우가 급락을 하고 국제 유가도 40불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고 모든 게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또 한 번 북한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북한의 김여정이 한국과 관계를 끊겠다. 그리고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고 그 결과 한국은 또 한 번 북한 리스크에 아침부터서 방산주인 빅텍 그리고 스페코, 퍼스텍 이런 주식들이 급등하거나 혹은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분명히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금요일날 우리나라만 내렸고 다른 나라는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서 하락폭이 이렇게 크지 않아야 될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갑자기 크게 하락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네, 바로 지난주 다우의 하락폭입니다. 지난주 다우는 무려 9%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하락폭이 얼마나 되죠? 예, 3%밖에 안 돼요. 다우가 9%가 내렸는데 한국 증시가 3%밖에 안 내린다.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말했죠. 그런데 이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제대로 던지질 않았다. 그리고 개미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원을 매수를 했으나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뭐다?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각 잡고 던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6월 12일 영상에서는 저는 이날 진짜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 투매를 맞고 바로 손절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손절하자마자 바로 지수가 반등이 나왔고 금요일날 결국 저는 손실로 안타깝게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주 정말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5일 동안 매매 중에서 4일을 싸워서 이기고 단 하루 만에 4일간의 수익금을 모두 다 날려버려서 개인적으로 지난주 너무나 기분이 안 좋고 답답했는데 역시 손절하긴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손절을 안 했으면은 저는 또 오늘 큰 손실을 받겠고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에 손실봤던 손실분을 모두 다 복구를 시켰는데 여러분 증시에서 첫 투매에는 동참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처음에 투매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빠지다가 중간에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잠깐 개미 털어먹으려고 이렇게 겁을 준 거구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지난주 영상 그리고 지난주 수급만 봐도 알죠. 지난주에는 개인만 샀어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오늘도 개인만 샀고 그런데 그 기관 지난주 매도 외국인 매도 근데 개인이 이렇게 올려놓은 반등폭은 투심이 안 좋으면은 그 다음날 너무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시작하자마자 개파라. 그 다음에 이번엔 반등 없이 쭉 빠져버리면은 이쪽에서 약간 손실 보고 만회할 수 있는 걸 더 큰 손실로 이어져가지고 이제는 손절하는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락한 종목의 하락폭을 보세요. 29%, 20%, 15%,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몇백 종목인지도 모르겠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은 오늘 볼 게 없습니다. 왜? 오른 종목이 100종목도 안 되고 하락 종목은 1200종목이에요. 건드릴 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손절할 기회 혹은 익절할 기회를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9시 22분을 보시면은 지수가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 하락폭은 1%도 안 돼요. 그리고 뭐 DPC, AD 테크놀로지, SNS텍이라던가 몇몇 종목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분명히 탈출 기회를 준 주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된 주식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고점에서 잘못 샀으면 10% 이상 손실 본 종목 너무 많습니다. DPC라던가 이런 종목도 보시면 1.44까지 올랐다가 10%까지 빠지고 종가는 8.71% 하락으로 끝났는데 이런 종목을 오늘 반등 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도 반등 때 이런 거 따라 들어가는 거면은 여러분이 이 위에 물려서 결국엔 이렇게 큰 손실을 때려맞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고작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폭이 1%대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난번 뭐 김정은 사망 뉴스라던가 뭐 그런 것 때보다 훨씬 더 타격이 컸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주가 모두 다 큰 하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니 이게 여러분 정말 기회를 줄 때 탈출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 5만원 넘고 일주일간 정말 여러분에게 탈출의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탈출할 기회를 줬는데 여기서 안 나가신 분들 이제는 어떻게 됐다. 여기서 사신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손실이에요. 삼성전자 잡으신 분. 근데 삼성전자의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많이 물려 있습니까? 여기서 빠져나간 물량보다 아직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욕심이 너무 심해서 조금 더 가겠지, 6만 원을 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탈출을 못했어요. 근데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겠죠. 홍콩 시위든 뭐 흑인 시위든 거기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든 뭐든 그냥 다 무시하고 유동성 랠리에 증시가 미친 듯이 올리는데 삼성전자 6만 원 찍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시장은 참 냉정한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급락시키면서 10만 원을 찍을 듯한 분위기의 하이닉스 이제는 8만 원을 깨지려고 하고 10만 원을 돌파했던 현대차 오늘은 6%대 마이너스 하락이 나오면서 기존에 5일 동안 주었던 이 수익 구간이 이제는 너무나 멀어져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코스피도 뭐 21선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매수세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여기 2100선을 지지해 줄 것 같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주는 2100이 깨지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주를 이렇게 장난치면서 올려놓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안 밀리고 미국장 급등 지난주는 급등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반등 나왔으니 한국 증시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시작하자마자 1210원을 돌파하려고 하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마이너스 1% 이상 하락 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 미국 증시 하락할 기미 죽은 깨가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죠. 아침에 장 시작했을 때는 이랬어요. 마이너스 0.91, 마이너스 0.18. 환율 1203원. 지금은 얼마다? 지금은 1215원. 코스피도 뭐 21선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매수세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여기 2100선을 지지해 줄 것 같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주는 2100이 깨지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주를 이렇게 장난치면서 올려놓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안 밀리고 미국장 급등 지난주는 급등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반등 나왔으니 한국 증시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시작하자마자 1210원 밑이었는데 1210원을 바로 돌파하였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그냥 1%대 하락이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2%대까지 넘어갔고 이런 상황이어도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동시효과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개인분들 매도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5,000주 그리고 하이닉스 55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빠지다가 알아서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즌을 비롯한 진단키트, 마스크 여러가지 수출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큰 투매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다시 나오죠. 저도 시즌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아침에 하락하는데 상승을 하길래 얘네들이 또 한번 가나 생각을 했지만 가나 초콜릿처럼 가지는 않더군요.
보시면은 2.06까지 시초가를 생성하고 오늘 종가는 결국 1.43%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모든 개인이 예측하는 종목들이 다 안 가더군요. 백신 관련주 파미셀 오늘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는데 분명히 모더나라던가 람데시비르 뉴스는 어제 있었어요. 모더나 G 실험을 통해서 코다리19 백신 안정화 효과 검증. 자, 지금은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약회사들이 우리 코다리19 바이러스 백신 만든다 하면 상한가 가고 급등하고 무상증자 하면은 또 상한가 가고 뭐 너무나 지금 기하학적인 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G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해서 모더나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아니면은 파미셀의 주가가 급등할 거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이 있었죠. 특히 종목 게시판 가보세요. 파미셀 가보면 다 상승한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은 참 참혹하더군요. 시가부터 포함해서 오늘 상승을 플러스 0.45까지만 오르고 그 뒤로 계속 내렸습니다. 시작부터서 갭 뜬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내리는데 정말 무섭더군요. 아니 파미셀의 주가보다 오늘 그냥 코스닥은 반등 한 번도 없이 그냥 쑥 내려가는데 오늘은 썩기까지 걸리고 막 이럴 거라는 생각은 저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김정은 사망한다고 했을 때도 썩기까지 내려가다가 중간에 반등이 나왔고 뭐 개인의 매수세가 또 1조 원이든 2조 원이든 들어오면서 반등이 뿅 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나 무섭게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버리니까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저도 좀 무섭더군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왜냐면은 우리 파트론 같은 이런 종목 이거는 뭐 잡주가 아니죠. 실적이 있는 주식인데 종가 베팅을 이런 데서 때리니까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까지 내려. 근데 마이너스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등이 밑에서 4% 정도 나왔죠.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무조건 이쪽에서 홀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손절가를 뭐 2%, 3%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아직까지는 복구할 수 있어요. 매매를 3번 해가지고 5%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홀딩 했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11%까지 이렇게 빠져버리네? 이거 못 버텨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선주하잖아요. 막 21선, 매딜선 여기 아직 터치 안 했다 막 하면서 기다리다가 11% 다 때려 맞으면은 이 위에서 얼마야? 마이너스 5%, 여기서 마이너스 12% 때려 맞으면 17%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복구하려면은 최소 22.5%가 올라와야지 원금이 나가니까 본전이 되는데 이런 데서 물리면 안 된다니까. 나 이런 데서 손절 쳤어. 지난주에 제가 열받았던 게 지난주 이 영상이었죠. 다우지수 7%대 급락. 이제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강할까? 지난주 시작하자마자 60만 원을 손절했는데 투자금이 600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10% 때려 맞으니까 너무 기분이 더러웠고 손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통 지금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는데 4일 동안 수익이 50만 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매매를 계속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번 주 괜찮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종가 베팅을 목요일날 하루 하자 하고 목요일날 종가 베팅을 1000만 원으로 베팅한 게 아니야. 600으로 베팅을 했는데 마이너스 10%로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던 수익금이 다 까지니까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난주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고 지난주에 복구를 하려고 장에 뛰어들어서 마이너스 47만 원까지 낙폭을 축소하면서 스킬핑이든 뭐든 하면서 다 매매했습니다. 근데 그래 47만 원이면 복구할 수 있어. 500만 원으로 따지면은 얼마입니까? 이 47만 원 복구하기 위해서는 9%가 올라가야 돼요. 9%. 59, 45 하면은 아니다. 9%보다 9.5%가 이렇게 올라야지 수익을 나는데 9.5% 오르는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얘를 2%씩 4번 아니 4.5번 정도 해서 복구한다 이 가정을 해서 제가 복구를 오늘 해봤는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슨 종목을 보셨나요? 빅텍? 아니야 빅텍은 때릴 수 없어요. 왜냐면 빅텍이 오늘 상한가를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트를 보세요. 중간에 시작하자마자 빠졌단 말이야. 시작하자마자 음봉으로 전환돼서 밀리고 있었어요. 일단 패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너무 화가 나서 한 종목을 종가 베팅을 때렸습니다. 그 종목은 무슨 종목이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네, 바로 알서포트죠. 지난주에 알서포트를 5번인가 6번 매매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했고
지난주에는 시간에 붙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잠깐 갭이 떴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정세균 총리가 알서포트에 방문을 했다. 이 찌라시 하나 때문에 오늘 20% 넘게 급등을 했었고 종가는 플러스 14.60으로 끝났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얘를 주력으로 얘만 매매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알서포트 메시저 9시 6분에 갭이 떴을 때 바로 팔았습니다. 6670. 저는 여기서 바로 팔았습니다. 예. 어디서 샀다? 전날 종가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갭을 먹었습니다. 일단 15만원 확보. 그러니까 5315에서 15만원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고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6670에 팔고 다시 빠졌을 때 다시 또 사고 또 팔어. 또 다시 사고. 근데 얘 빼고 지금 다른 종목은 오늘 강한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빅텍이나 그런 데서 싸워도 됐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빅텍은 김여정의 말,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식이고 김여정이 갑자기 변심을 해서 남북과 대화를 해보겠다면 그 다음날 하한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서포트가 지난주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고 오늘도 기관 이렇게 수급이 있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말에 좀 화가 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좀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모텔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중간에 매매가 끊겼습니다. 모텔 체크아웃을 해야 돼서 체크아웃 아니라고 중간에 매매를 못했고 운전해야 돼서 중간에 매매를 못했고 또 이제 대중교통을 타야 돼서 중간에 매매를 못했고 좀 많이 놓친 게 너무 아쉬워요. 제대로 했으면 오늘 몇백만원 얘 갖다 찍었습니다. 500만원 갖다가도 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500만원 갖다가 여기서 20% 먹었으면 100만원 찍었겠다. 이건 다 못 먹어요. 하지만 충분히 얘는 여기서 치고 빠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올라갈 때 뭘 했다. 모텔 체크아웃하고 밥 먹고 뭐 하다고 많이 놓쳤어. 많이 놓친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돈보다 시간 날리는 게 진짜 아깝거든요. 어제 얘기처럼 월요일부터서 목요일까지 정말 매매 잘해서 4일 동안 수익 다 올리고 금요일날 때려 맞아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니까 주말에도 기분이 들었고 심지어 저는 어제 잠도 안 잤어요. 오늘 아침부터 칼 갈고 이 종목으로 그냥 조져버리겠다. 이 종목으로 그냥 한 종목으로 다시 플러스 양전환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매매를 했고 플러스 양전환하자마자 바로 고깃집 달려가서 친구랑 이렇게 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무한리필 같은 고기가 아니라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고기를 먹었는데 괜찮더군요. 근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보시면은 여기서도 빠졌잖아. 지금 수급량 보면은 얘가 더 좋은데 6월 1일 날 이만큼 좋았는데 다음날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4일 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수급이 있는데도 안 가네. 어떻게 해야 될까? 팔까 말까? 그리고 뭐 제2 팬데믹이 온다 뭐 한다면서 여기서 개인 한번 털고 다시 올렸다가 또 털어버리는데 이게 지금 또 올린 척하고 또 뺄 수 있어. 조심하세요. 그리고 예스앤예스텍 지난주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지난주에 얘가 몇 프로 올랐죠? 19%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4%. 하지만 오늘은 6.77% 마이너스로 마감됐습니다. 지난주에 이 종목은 종가 베팅하면은 갭 안 뜬다. 밀리고 시작한다 말씀드렸죠. 시가 오늘 얼마죠? 마이너스 0.48.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바로 빠졌습니다. 바로 빠지다가 10시 넘어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오늘 수급 보시면은 기관이 샀다고 해도 외국인이 팔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약간 올랐는데 이거는 기관 때문에 그래요. 기관 때문에 그렇고 내일 만약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면 저런 애들은 갭만 뜨고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양봉으로 끝나거나 오늘 좋았던 애들은 내일 조정을 줄 수 있고 오늘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은 내일 오히려 갭 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미장이 안 밀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2% 이상 빠지면서 여기를 훼손을 해버리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장도 옵션 만기 때문에 계속 밀릴 수 있어요. 이런 데까지 밀려도 얘네는 오른 게 이만큼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조정 주다 올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마이너스 2% 이상 빠지면은 지난주에 올렸던 거 다시 다 마이너스로 전환되니까 일단은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게 좋은데, 지금 나스닥 S&P 500이 기본 마이너스 2%대니까 장이 시작돼 보면은 또 럼프형이 뭔가 좋은 뉴스를 뿌리지 않는 이상은 다우가 또 지금 야간 선물을 제치고 양전환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럼프형이 2,400조 가까이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 원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정책이 8월 이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해도 지금 6월입니다. 예, 지금 당장 통과가 되면은 미국 증시가 급반등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여유가 없고, 지금 다시 한번 경제활동 재개를 해서 2차 팬데믹이 우려가 되고,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 주를 포함한 12개의 주에서 주말에 확진자가 폭증을 했다. 그 뉴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권에서 확진자가 50명대 되면서 메가, MD, 그리고 YBM넷 이런 애들 아침에 갭이 좀 떴었죠. 하지만 아침에 사신 분들 다 망했습니다. 아침에 뭐 어떻게 됐죠? 2.61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9.25. 그 다음에 메가, MD. 기존에 알았던 이런 좀 해지 개념의 주식들이 오히려 다 망가지고 죄다 우선주 쪽으로 수급이 다 쏠렸어. MP 한강, 뭐 이런 애들 한강 갈 주식들, 그리고 SKU, 그리고 RF텍, 뭐 이런 애들 막 갖다가 지금 장난치는데, 너무 장이 정신이 없습니다. 신풍지약 같은 애들도 오늘 좀 올라가나 했더니 밀리고, 단일가에서는 올랐는데, 옛날이면 상한가 가고 그럴 주식들이 안 가고, 엔터주가 오늘 DPC를 포함해서 많이 내렸는데, JYP 엔터 오늘 7.53% 내렸고, 이게 전형적인 반등의 꼬시기. 지난주에 빠지니까 반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반 이상 더 빼버리면서 여기서 손절을 안 하고 기다리신 분들은 오늘 더 크게 때려 맞았고,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8.24 반등 나오니까 더 빼버리고,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6% 이렇게 되고, DPC는 방탄소년단 관련주인데 8.71% 하락. 근데 DPC는 지난주 좀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주에 장 끝나기 전이었죠. 막 이렇게 2억 들어오고, 요게 또 한 3억 이상 들어오길래 왜 동시효과 막판에 이렇게 샀지? 6월 14일 날 방탄소년단들 방방방 콘서트가 있구나. 방에서 보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약자로 그 콘서트가 있었는데, 방방방 콘서트가 무려 75만 명이 시청을 하면서 250억을 벌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근데 오늘 아침에 DPC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시작부터 하락을 하고 시간의 매수 잔량이 빵이었어요. 오히려 매도 잔량이 더 많고, 저런 뉴스로 띄우고 혹시라도 올리지 않을까 싶었지만 올리지 않았고, 장중에는 1% 가까이 한번 띄운 적은 있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8.96% 하락으로 끝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IPO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면은 갑자기 뾰로롱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 자체는 있는데,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한 번 이렇게 올리면은 한 달 넘게 조정을 주고, 한 번 올리면은 3달 넘게 조정을 주고, 좀 지루한 종목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오늘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대장주였던 LB세미콘이 오늘 12.30% 내렸어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최근에 10,000원 이상 올렸던 이 LB세미콘이 다음날 여기 보시면은 몇 프로예요? 6% 내리고, 그 다음날 또 2% 내리고, 그 다음날은 12% 내리면서 3일 동안 20% 이상을 다 빼버리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테마주든 뭐 최근 주식들이면 다 이래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돼 있고, 잠깐 한번 올려주고 다 빼버리는데, 고점에서 물리자마자 여러분 빠른 손절이 중요합니다. 저도 아까 파트론이나 저런 주식들 마이너스 10%에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매를 많이 해서 이렇게 복구시켰는데, 여러분은 진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알서포트가 오늘 20% 넘게 장중에 올랐었는데
뭐 하러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을까?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고 플러스 20%에서 팔았으면은 더 많이 먹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수익금이 5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매매를 했으니까 수익률은 11%. 근데 오늘 오른 걸 보면은 20%가 넘게 올랐으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수익이 더 큰 거 아니야? 종가도 14%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근거로? 장중에 매동을 한번 보실래요? 장중에 실시간 매동이 나오는데 추정치를 보세요.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사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외국인이 얼마나 더 팔고 그리고 지수가 마이너스 6% 내리고 7% 내리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를 익절을 안 할 수가 있죠? 이게 장중에 얼마나 흔들면서 가는데 이게 알서포트가 분봉으로 봐봐요. 3분봉. 어지러워요. 잠깐 올렸다가 뺐다가 갑자기 휙 올렸다가 이게 횡보를 1시간 정도 주고 갑자기 올렸다가 올리자마자 다시 뺐다가 그리고 다시 올렸다가 그래서 먹을 구간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막 5번 매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도 저 또 오늘 5번 매매를 했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매매를 했을 때 보면은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7,570원이에요. 마지막 매도했을 때가. 근데 오늘 종가가 얼마죠? 7,220원. 위에서 샀으면 저 물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인데 얼마까지 갈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날 시세와 그날 장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이 폭포수로 내리고 있는데 익절 안 하면은 결국엔 욕심에 묻혀가지고 수익도 줬던 거 못 챙기고 나갑니다. 그리고 알서포트는 오늘 매물대를 돌파할 때마다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7,400원 돌파로 밑에서 사고 7,100원 돌파로 밑에서 사고 6,900원 돌파할 거라고 사고 그래서 계속 돌파만 때렸어요. 계속 돌파만 때렸고 지난주에 손실 봤던 걸 오늘 겨우 다 복구시켰는데 최근에 드론 관련주든 뭐든 이렇게 급등했던 테마주들 다 보세요. 잠깐 올랐을 때 손절 잘못했으면 마이너스 50%입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30%, 40% 이렇게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절이 무조건 빨라야 돼요. 지수가 고점이고.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700포인트를 이렇게 너무 빨리 깰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코스피도 이제 내일이면 2000선 금방 깰 수 있어요. 2300 간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2000선을 깨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다 고점에서 꼬시고 던져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0만원 갈 것처럼 보여주고 오늘 다 빼버리고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8만원대 한번 찍어주고 계속 내리고 미국의 델타항공, 보잉, 아메리칸 에어라인 막 100% 올랐다 해도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모든 항공주가 급락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투심을 자극하는 정말 지금 달콤한 찌라시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주의를 하시고 2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7월 1일부터 들어가면 발표되면서 나올 텐데 이번 분기는 여러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네이버 다음이라던가 그런 애들 언택트 관련주도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너무 고평가예요. 오늘 얘네 카카오 5% 내렸죠. 네이버도 오늘 4% 내렸고 그래서 실적이 미리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주식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먹을 만한 주식이 있을까 없을까도 좀 실적 나온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측으로 지금 때리기에는 너무나 지금 시장이 불안해서 선침에는 솔직히 지금 좀 힘들어 보입니다. 빠질 때마다 조정 올 때마다 매수 이렇게 하는 전략도 여러분이 많이 쓰는데 이 매수 폭이 그때 여러분이 가장 멘붕이 올 때 뭐냐면은 내가 여기 빠질 때 매수를 다 했어. 근데 중요한 게 반등이 안 나오고 마지막에 돈이 없을 때 돌아버립니다. 여기서 내가 시나리오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목표인데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계속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이마트 같은 것처럼 여기서 10년 동안 계속 내리기만 해버려서 결국에는 아무리 추매를 해도 평단가도 달라지지도 않고 그리고 주가가 한 번도 안 오르면서 망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이런 데서
물을 많이 타서 나올 공간을 분명히 한번 줬는데 평당가 이 정도 해서 본인이 욕심에 못 팔고 이렇게 다시 망하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하는 주식들 나오면은 탈출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지금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이렇게 밑에서 매수하러 달려 들어갔다가는 진짜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신용이 12조예요, 12조. 지금 신용잔고가 12조가 넘어서 또 한 번 신용을 어느 정도 털어줘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이 현재는 마이너스 2%대인데 이것만 오늘 어떻게 좀 반등이 나와지면은 하락폭이 좀 둔화되면서 오늘처럼 투매가 지금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그래서 내일만 좀 어떻게 잘 넘겨주면 되는데, 내일 만약에 다우하고 나스닥이 또 급락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내일 또 개파락으로 시작되고, 반등이 내일 나온다고 해도 기관과 외국인은 또 던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다음 예상을 해두셔야 돼요. 지금 코스피 조금만 더 빠지면은 이제 2000 붕괴, 이미 코스닥은 700선 붕괴가 돼서 투심이 지금 올라오기보다는 더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의 대응 시나리오는 자기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다 짜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북한의 도발이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나라보다 낙폭이 큰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북한의 리스크죠.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빅테크와 스페코 같은 방산주들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갖고 코스닥은 무려 7%나 하락을 했는데, 지난번 김정은 사망설처럼 북한 측의 도발이 계속된다면은 대북 관련주는 지금보다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도 큰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난번에 잘 나갔던 주식들이 이번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자, 시젠같이 진단키트 관련주라던가 마스크 관련주, 모나리자 등 여러 가지 주식들이 2차 팬데믹이 온다고 했는데 움직이긴커녕 반응이 없어요. 특히 오늘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도 하고 좋은 모습을 나왔다는 찌라시도 나왔는데 마이너스 10%까지 빠진 걸 보면은 기존에 이슈가 있어서 오르던 주식들 지금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김성희님, 란송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